6개월 만에 30%, 4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특히 26년, 27년도가 공급 절벽이에요. 이제 맞벌이로 한 600만 원 정도 번다. 너무 비싸게 영끌에서 9억 5천짜리를 하기보다는 시작!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100억대 부동산 자산가이시자 또 워킹맘이신 강남 여의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한 마지막 주에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집값이 다시 좀 회복이 됐다고는 뭔가 들리는데 서울 일부 아파트만 또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또 뭔가를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만약에 상승되면 나 어떡해? 이제는 정말 사도 되나? 만약에 오케이 나 집을 사겠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좀 실수 없이 잘 매수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지 지금 사요? 갈아타요? 지금은 집을 사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 되게 단호하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집을 사기는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그 한 번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좋은 타이밍만 지켜보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가 꽤 많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떤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 상관없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간만 보더라도 22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보통은 과거를 보면은 하락하고 나서 한 2, 3년간 하락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번은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30%, 4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3년간 떨어져야 되는 그 폭이 6개월에 이미 다 떨어졌었어요. 22년도 하반기야. 23년 초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타이밍인 거예요. 사실상 늦은 거예요. 벌써 세 번째가 지나왔어? 언제? 그래서 23년, 24년, 지금 어머나. 25년도인데요. 지금 안 사시면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지켜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2년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궁금한 게 서울은 사실 되게 상승했던 지역들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봤어요. 그런데 뭐 일부 수도권이나 조금 지방 쪽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경기도나 지방도 23년, 24년도가 훨씬 더 저렴했어요. 지금 대장 아파트나 일부 아파트들, 괜찮은 아파트들은요, 이미 좀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더 빨리 현장에 가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근거? 그거는 좀 뭘로 보세요?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거 계속 물결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락한 다음에 회복하고 있는 장으로 가고 있는 시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랑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거래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시점에 사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 하락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이제 대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다 같이 살아나는 시장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사실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상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뭐 1년 뒤에 2년 뒤에 공급이 폭탄이다 이러면 지금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25년도보다요. 26년, 27년도가 공급 절벽이에요. 이전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의 최저점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정권에 기대하거나 아니면 뭐 정책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다른 요인이 있으면 뭐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 단기의 2년간의 공급이 적은 거는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거네요. 지금 회복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거래량도 매년 지금 늘어가고 있고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공급량이 실제로 향후 2년 동안 서울 그리고 주요 수도권에서는 진짜 실제로 공급량이 없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착공을 하고 지어지는 데만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당장 공급을 뭐 많이 늘리고 인허가를 한다고 해도 3년 안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없죠. 오케이, 좋아요. 나 이제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어떤 것들을 조금 봐야 실수 없이 이 시기에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요거 궁금할 것 같아요. 집을 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어떤 집이 좋은지를 아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얼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 가용자금이 얼마가 있고
또 내 월급이 얼마고 그러면 나는 대출을 얼마 받았을 때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니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와라는 것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현금을 1억 원 정도 모았고 뭐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 1억과 300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신혼부부가 많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부 기준으로 그럼. 현금이 2, 3억 정도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좀 구독자분들 부자가 약간 많으시네요. 여력이 있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더 쉽죠. 더 좋은 거 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2억 원을 내가 현금을 이제 가용자금 가지고 있고 이제 맞벌이로 한 600만 원 정도 번다. 근데 그쵸. 나는 소비를 얼마 하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200만 원 소비를 하고 여유 자금이 한 400만 원 남는데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여유 자금에서 50%는 대출 이자를 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월급이 600이면 네. 절반은 생활비로 어쨌든 뺐어. 네. 그러면 300이 여유가 있어. 이 중에 150은 내가 대출 이자로 감당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지금은 금리가 하락기이긴 하지만 갑자기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맞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감안을 해서 조금 적게 잡으면은 금리 인상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아니고 줄어들면 또 여유 있게 돈을 모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자금의 50%부터 출발하라고 말씀드려요. 한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지금 여유가 한 현금 3억이야. 그 한 달에 쓸 수 있는 대출 금액으로 한 150이 있어. 네. 그러면은 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대까지 사실상 조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실입주를 한다 이러면 사실 내 돈이랑 대출밖에 없어요. 가용자금이 1억, 뭐 150만 원이다. 이자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사실상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3억에서 4억 원이기 때문에 내 자금 3억이랑 3억 합치면 6억에서 7억짜리 보는 게 맞게 되는 거고. 그렇구나. 네. 실입주를 안 하고 갭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더 큰 금액대를 볼 수 있죠. 이제 무주택자이면 70%까지 나오고 생애 최초면 80%까지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자산은 별로 없는데 조금 고소득인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내가 그래도 한 3, 400 정도는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런 분들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뭐 한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도 할 거고 대출 갚으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네요. 아파트를 살 때 현금 모두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을 키울 때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나 지금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요? 제가 그래서 맨날 1억 원짜리 오피스텔 보고 다녔잖아요, 초보 때. 대출은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이 돈이 전부니까 이걸로 네. 완전 살 수 있는 거. 대출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지금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갈아타기를 한다. 이럴 때 좀 고민되는 게 그거 있잖아요. 8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가. 막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진 않아도 돼. 느슨하게는 살 수 있어. 근데 9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어. 얘가 이 동네에선 얘보다는 확실히 좋은 아파트고 더 대단지고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여기를 가면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졸라매야 돼. 너무 영끌 같은 느낌.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해요. 서울에서 8억이냐 9억 5천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반포는 막 50억 얘기 나오고 60억 얘기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8억이나 이제 9억 5천 이렇게 고민할 때 당연히 9억 5천짜리 아파트 훨씬 좋겠죠. 근데 만약 지방에 거주하신다 이랬을 때 8억짜리가 있고 9억 5천짜리가 있는데 걔들이 1, 2등을 다투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굳이 너무 비싸게 영끌해서 9억 5천짜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8억짜리를 가도 그나마 그 중에선 2등일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끌이냐를 볼 때 저는 1억 원 정도를 고민한다 이러면 1억 원 더 좋은 걸 가세요. 저는 1억 원 때문에 많은 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투자를 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1억 원의 가치는 한 3년 길면 5년 정도 지나면 3억 정도 벌어져요. 장이 좋을 때 기준이죠 지금.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1억 원의 가치가 나중에 차이 나는 게 2억 원 정도 차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약간 양극화되는 것 같아. 양극화. 그만큼 화폐 너무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1억 원은 이자로 따진다고 하면 4% 정도 기준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40만 원 정도 이자 한 나간다 달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들 커피 안 먹고 일단 택시 안 타고 조금만 아껴도 사실 40만 원은 해볼 만하다. 네. 외식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뭐 조금 머리 덜 자르고 머리 길러가지고 파는 거야. 잘라서. 옷 2번 안 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짤테크해도 40만 원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 더 좋은 아파트를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막 갑자기 3억 원 갭 이거는
120 안 차이는 되죠. 좀 크다. 아, 그죠? 네. 3억 원에서 100억. 뭐 5억 원을 더 대출받는다 이러면 사실 이자 감당하는 게 150에서 뭐 200 넘어가면 누군가에도 월급 정도 수준이어서 너무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이 네. 금리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되게 놀래고 이럴 것 같아. 아, 그래서 좋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1억 원 차이다 하면 1억 원 더 좋은 집 가시고요. 3억 원 차이다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작은 집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완전 꿀팁. 또는 신혼부부들이나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월세 거주를 하면서 갭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더 큰 자산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월세 안 살아본 분들은 갑자기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월세로 나가? 약간 이거에서 오는 공포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월세가 무조건 싼 건가? 아니요. 월세도 요즘엔 높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출 이자랑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대출 이자가 저렴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따져보고 고르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 접근인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실거주를 안 하면 갭을 끼고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짝만 불편한 감수하면 여기가 훨씬 커지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면 아무래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집값이 한 8억 정도밖에 못 사는 약간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나중에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3억 원이 있고 가용자금이 아까 150만 원이어서 이자 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6억 원 정도짜리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죠. 6억 원에서 서울에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강서구에 있는 방화동이나 아니면 이제 끝에 쪽에 있는 단지의 소형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쪽에 있는 상계 뭐 주공 아파트 이런 애들을 살 수 있거든요. 많아야 20평대니까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월세 조금 더 내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냐면요. 이제 6억 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전세를 끼면은 나한테 대출도 안 되잖아요. 나는 아예 무주택자고 생애 최초가 있다 이러면 전세금 포함해서 대출이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전세 끼고 뒤에 대출을 3억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죠. 난 질문 되게 예리했다. 네.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세 꼈으면 그만이지 여기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또 모르시니까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3억으로도 훨씬 큰 아파트를 사는 거네요. 그럼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죠. 10%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랬을 때 50억짜리 10%와 5억 원짜리 10%의 차이는 5억과 5천만 원인 거예요. 실거주를 분리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최대한 좋은 걸 사라. 네. 맞죠?